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식회사 헤론의 대표이사 정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포항대 컴퓨터학과 87학번이에요. 1기입니다. 1기.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고등학교도 1기예요. 그다음에 저는 고등학교도 1기, 뭐 대학교도 1기. 사실은 이제 사업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서로의 인맥 이용해서도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생활을 좀 하면서 거기서 쌓은 뭐 노하우라든지 인맥을 통해서도 사업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96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인 다른 통상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좀 목표나 목적이 달랐어요. 특이하게 저는 원래 그 20대 중반에 스님이 달려서 스님이 뭐 LG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 좀 뭐 사는 것도 재미없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거에 좀 관심도 많았고 실제로 그래서 한 9개월 동안 백수 생활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집에서 장남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부모님도 되게 뭐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돈을 조금 주시면서 유럽여행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유럽여행 갔다 왔고 갔다 오니까 확실히 이제 누구 말대로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가똥은 개도 안 먹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업가똥은 개도 안 먹는 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사업가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똥이 쓰대요. 그래가지고 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마음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사업하면 되겠네. 내가 출발해서 스님 되는 것도 마음 공부라는 방법이겠지만 사업을 하면 더 현실 생활에서 각종 그 아주 마음 고생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 뭐 1년 하면 뭐 얼마나 회사 생활 뭐 10년 하면 마음 고생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업가 똥을 개도 안 먹는다는 그 말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1996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그때가 제가 29살이었어요. 저는 뭐 이왕 사업하는 거 20대 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96년 10월에 결혼했는데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장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때 SK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두고 한 달 뒤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후배 1년 후배 두 명을 이제 다른 회사 다니는 이제 SK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도 이제 강제로 퇴사시켜가지고 3명이서 창업을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 29에 그러니까 20대 때 창업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지만 돈도 하나도 없었고 고등학교 1기, 대학교 1기다 보니까 뭐 인맥도 없었고 아이템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딱 해서 사무실 들어갔는데 후배들한테 나 이제 뭐 할지 고민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뭐랄까 요즘 말하는 이제 똘끼죠. 완전히 뭐 좋게 말하면 배짱이 있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똘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서로 뭐 이렇게 겁도 안 하더라고. 뭐 여튼간에 뭐 막말로 말아 먹어도 뭔가는 큰 경험을 하겠지 이런 뭐 막연한 그 희망을 가지고서 뭐 사업을 시작했어.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회사는 필릭스라는 회사였는데 방송과 연관된 그런 걸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보면 보이는 라디오 보라라고 하잖아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97년도에 그 이문세 씨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저희가 처음으로 MBC 라디오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스트리밍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워낙 느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이제 라디오 사연도 예전에는 뭐 천리안 막 텍스트로 보내는데 처음으로 그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막 그 인터넷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파일도 첨부해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그때 눈으로 라디오를 본다, 그 다음에 사연을 이제 보내는데 철저한 텍스트가 아니고 이런 막 애니메이션 파일도 보내고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래픽 해가지고 보내고 나름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사업을 4번 했는데 희한하게 대부분이 국내 최초, 세계 최초가 나와요. 보이는 라디오도 어찌 보면 국내 최초, 심지어 세계 최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두 번째 창업한 회사가 알티캐스트라는 회사예요. 알티캐스트는 디지털 방송 솔루션인데 그 중에 이제 양방향. 옛날에는 그러니까 TV라고 하는 게 이제 수동적인 매체였잖아요. 그냥 뭐 채널 체인지하고 그 정도가 다 뭐 볼륨 업앤다운 정도 다인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채널 누르면 채널 정보도 보이고 막 심지어 게임도 하고 뭐 위젯도 뜨고 막 그런 그러니까 양방향이 되잖아요. 그게 개념적으로는 지금 안드로이드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TV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돌아요. 그래서 양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따지면 이제 알티캐스트라는 회사가 TV용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갖다가 개발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까지 개발해서 각종 뭐 게임이든 뭐 빨간 버튼을 누르면 뭐 홈쇼핑 되고 막 이런 양방향 그런 솔루션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더 특이한 건 그냥 개발한 게 아니라 국제 표준 기반으로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 그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편으로 이제 알티캐스트가 세계 최초로 상용을 시켰고, 국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북미양 케이블편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을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표준은 유럽, 미국인데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그걸 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놀라고 유럽도 놀라요. 그래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배우러 왔어. 자기네가 만든 표준을 갖다가 코딱지만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했으니까 역으로 배우러 왔어요. 배우러 왔고 그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직접 미국 나가가지고 이제 북미 시장도 진출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케이블 회사 뭐 컴캐스트, 타임워너 케이블 이런 데인데 이 컴캐스트 타임워너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뭐 방송사 한 100배 이상 커요. 뭐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러니까 그 방송통신 솔루션으로 미국 시장 진출한다는 건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이 가장 보수적인 환경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1초만 사고라도 안 되니까. 근데 그거 갖다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디 뭐 대한민국에서 뭐 사용량 쓴다고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이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케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루션을 받습니다 하면서 파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 유럽도 팔았어요. 아시아도 뭐 비에텔, 뭐 베트남, 세계 동양 아시아 최대 방송사도 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컴퍼니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마켓, 국내는 거의 독점했고 90% 다 우리가 솔루션 공급을 했고, 고객사는 뭐 어마어마하죠. 뭐 그 당시에 노키아, 뭐 소니, 뭐 삼성, LG, 뭐 전 세계 유명한 그런 박스 업체는 뭐 다 우리 고객이고, 시스코 포함해서 모토로라 뭐 다 그런 고객이었고, 하여간 국내는 거의 독점을 했고 전 세계 마켓이 6%였어요. 6%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대한민국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회사가 잘 됐고, 그리고 뭐 그 선배한테 속아가지고 제 후배가 70명이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단일 회사에 포항대 컴퓨터학과 출신 뭐 70명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뭐 전문 후보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뛰어난 후배들의 실력 덕분에 기술력이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이제 2012년에 상장도 하고 잘 됐죠. 근데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끝내고 제가 잠깐 한 6개월 쉬다가 또 이제 세 번째 회사를 창업했는데, 그거는 이제 카플렛이라는 그 서비스 플랫폼인데 그 렌터카 예약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때 이제 보니까 렌터카를 딱히 이렇게 예약하는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약간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렌터카를 100% 다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해주는 렌터카 서비스 해가지고 좀 그걸로 차별화 포인트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1위가 됐어요. 회사 이름은 플랫이고 렌터카 서비스 카플렛인데, 그 휴맥스라는 대기업에서 이제 그걸 보고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제 투자액이 한 4천억 정도. 그 알티캐스트도 한 500억 정도 투자 받았던 회사예요. 그리고 다 그래도 나름 투자를 참 많이 받았어요. 뭐 제동 갖고 한 건 아니고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휴맥스 모빌리티라고 이제 상호도 바꾸고 또 회사 명도 바꾸고 원래 플래시였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그 중에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서 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 회사가 지금 이제 헤론이라는 회사인데, 그 세 번째 뭐 휴맥스 모빌리티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도 뭐 4천억 이상 하는데 되게 큰 회사고, 거기다 아마 한 2년 정도 지금 상장
그 주관사도 이제 KB증권 선정을 했고 뭐 한 2년 내에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운 좋게 어떻게 상장을 또 2번이나 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헤론이라는 회사는 아까 그 카프레이지라고 하는 게 수요 플랫폼이잖아요. 수요를 갖다가 모아주는 뭐 배달의 민족이든 뭐 여기 어떤 다 이제 수요를 모아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헤론은 거꾸로 렌터카 공급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론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웨이라는 브랜드로 웨이 렌터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막 지점들을 갖다가 막 모집을 해서 그쪽에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많이 못 모아서 이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가맹점 비슷하게 모아서 한 40군데 모았는데 그게 이제 뭐 1000군데가 될 수도 있고 뭐 2000군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를 모아가지고 그런 지점 대표들이 자기 돈도 넣고 내지는 뭐 할부금도 써서 증차를 하면 그걸 가지고서 아까 같은 경우는 수요 플랫폼들한테 공부를 하는 거죠. 카카오톡도 하나의 수요 플랫폼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렌터카를 수요를 모으는 플랫폼은 많은데 그러면 이제 공급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전 세계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그 렌터카 업체가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길게 보면 이제 공급이란 더 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공급 플랫폼도 만든 거예요. 공급은 이제 웨이 렌터카라는 어떤 렌터카 회사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그것도 잘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점 수가 많아지고 각 지점당 차량 수가 많아지면 그게 이제 뭐 몇만 대 속가처럼 몇만 대 되는 건 금방이죠. 그리고 이제 렌터카 수요 플랫폼 입장에서도 어차피 공급을 해서 이제 제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건 다 제휴가 되게 힘들잖아. 근데 웨이 렌터카는 전국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 렌터카 하나만 제휴하면 전국망에 갖고 되는 거야. 실제로 카카오빌리티 꽤 높은 사람이 와서 협업을 잘 했어요. 딱 봐도 너무 좋거든. 브랜드도 있고 체계도 딱 잡혀 있고. 그래서 여하튼 뭐 어쩌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4번째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되려다가 갑자기 CEO가 됐고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지고 벌써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저보고 이제 경영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결국은 회사는 사람이 전부예요. 사람이. 그게 뭐 아이템이 뭐 되게 제일 중요하다, 뭐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뭐 시장 크기가 중요하다, 뭐 경쟁사 환경 분석이 중요하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사람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 뽑을 때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보면 능력은 뛰어난데 좀 인성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막 팀워크도 깨뜨리고.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에요, 인성. 아무리 뛰어나봤자 나보고 이제 그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하나의 어떤 요소가 뭐냐고 표현한다면 나는 팀워크라고 해요. 팀워크. 자,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 뽑았어. 근데 좋은 사람들이 팀워크가 있지 않고 깨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줄다리기 하는데 막 등치 다 이런 사람들 30년 동안데 지들끼리 반대로 땡겨요. 아무 의미 없잖아. 같은 방향으로 땡겨지잖아요. 그죠? 차라리 체격이 작아도 같은 방향으로 땡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공식을 하나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 공식을 내가 만들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나름 존경하는 교세라의 갑자기 이나모리 가수인가 이름이 갑자기 되게 유명한 그 경영의 신이 있어. 일본 사람. 그분 책을 했는데 그분이 나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을 이제 어떤 업적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업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 이나모리가 똑같이 했던데 3개의 요소를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해요. 일단은 뭐 당연히 그 사람의 역량이 있겠죠. 자, 역량이 뛰어나.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더 들어가요. 인성. 그 이나모리 가지고 그분은 태도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근데 맥락으로 보면 비슷한 거예요. 인성.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인성이 왜 중요하냐면 되게 열심히 했어. 아니 엄청 뛰어. 슈퍼맨이야. 게다가 막 잠도 안 하고 왜? 근데 인성이 삐뚤어 있어.
이러면 팀워크도 깨지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요소를 꼽았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되게 트리키해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역량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그 투입된 시간도 마이너스가 없죠. 인성은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니까 뛰어난 놈이 열심히 그러니까 인성 삐뚤어진 놈이 뛰어나고 열심히 하는 게 최악이야. 오히려 이게 걔가 막 좌지우지해버리거든. 그러면서 팀워크는 다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 나머지가 나자빠져요.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배드 애플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영 이론에서 임원들도 이제 그런 교육 많이 받는데 되게 뛰어나. 정말 열심히 해. 근데 인성이 삐뚤어져서 팀워크에 영향을 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꽤 많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갖다 그래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떻게든지 또 교화시켜서 이 사람을 킵해야 된다. 경영 이론에서 그게 아니에요. 해고예요, 해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절대 뭐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그것도 똑같아요. 경영에서 적용되고 인성 삐뚤어진 사람은 내가 바뀐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바뀐다 쳐. 회사 입장에서 그건 어마어마한 그 리스크고 어마어마한 리소스 남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교화시키려고 교화 안 돼. 내가 바뀐 적 본 적. 그래서 그 G 재경체장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잘라라. 좀 의외죠. 근데 거기서 뭔가 능력 뛰어나면 뭔가 잘해서 으쌰으쌰해서 좀 할 것 같은데 잘라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질은 무엇인가? 인성. 그다음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뭐 팀워크, 그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뭐 팀워크도 있고 그 팀워크가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이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심지어 국가도 그래. 항상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업앤다운 사이클이에요. 계속 업도 없고 계속 다운도 없어. 참 희한해. 이게 하느님이 이렇게 소개했나 봐. 업에다가 꼭 다운이 있어. 업에다가 다운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 업이 있어. 다운이 됐어. 근데 팀워크 있잖아요. 그럼 이 다운을 이겨내. 돌파구를 마련해가지고 이걸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팀워크 깨지잖아요. 이 다운일 때 어려우니까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팀워크 중요해요. 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팀워크라고 하냐면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해도 무조건 이거라니까. 잘 봐봐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무조건이냐. 이게 그걸 정보 공개가 다 안 돼서 그렇지 어떤 회사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다운일 때 그걸 이겨내고 치고 올라가는 힘이 팀워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거고 실제로 난 그걸 가지고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그 팀워크로 어려운 시기마다 다 이겨냈어요. 이것도 어려운 시기 많았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뭐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 업배고 다운인데 이 다운을 이겨내면 그 다음 업은 그전 업보다 더 높대.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우상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업앤다운 이 사이클이 가는데 다운만 이겨내면 결국 우상향 가가지고 회사가 뭐 상장을 하든 백년기업이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이제 회사 경영이념을 이제 그 경영이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경영이념을 왜 하는 줄 알아요? 경영이념이라고 하는 게 대표이사하고 저 말단 직원 간의 어떤 그 경영이념을 통해서 얼라이먼트를 맞춰요. 그 사고를 맞추는 거예요. 그 어떤 가치관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으면 이제 정직해라. 두 번째가 혁신해라. 혁신은 결국은 변화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아날로그 필름 회사들 다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혁신 못해서. 옛날에 그 맥가이버 그것도 이제 9.11 사건 나가지고 기내에 이제 못 들고 가니까 그것도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걔들은 오히려 혁신해서 살아났어요. 그 USB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혁신을 하는 사람 회사는 이제 100년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혁신해라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직하는 이건 너무 기본이야. 나는 그 사기쳐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이 뭐겠어요? 포기하지 마라. 인내. 이게 왜 필요하겠어? 아까 말한 그 다운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운에서 포기하는 거 너무 많아. 내 경험상. 옛날에 뭐 프로그램들 뭐 성공시대 내지는 뭐 그 성공한 사람 인터뷰 들어봐. 다 얘기해. 100이면 100. 포기하지 않아서 자기는 결국은 했다. 마윈 어마어마하게 무시당하면서 투자 못 받다가 포기하자고 거기까지 갔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가 뭐 60대 중반인가 그 레시피 가지고 전 미국에 몇 군데더라, 뭐 60몇 군데나 600몇 군데가 그걸 투자를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서 결국은 성공했죠. 그래서 사실은 나보고 그 경영 이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인내.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생겨요. 기업이 이제 홀수로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1년, 3년, 5년, 보통 5년이 제일 고비야. 근데 그 고비가 지나면 살아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을 버텼어. 그럼 왜 살아날까요? 5년을 버티잖아? 그럼 그 회사의 인지도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기회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버티라는 거야. 버티다 보면 결국은 뭐 인지도가 올라가든 뭐 어떤 식으로 뭐 시장 환경이 바뀌든 기회는 와요. 진짜 지지리도 박복한 회사가 아니면.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경영력 핵심 요소는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인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임직원의 행복이에요. 난 행복의 선순환이란 말도 썼는데, 아니 뭐 임직원이 행복해야 이 사람들도 임직원이 행복하잖아요.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주려고, 그게 막 서비스든 제조업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고객들이 행복하잖아요. 그게 뭐를 말해서 회사가 행복해져. 무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이제 임직원을 더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임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할 일은 그거예요. CEO가 뭐 자금도 있고, 뭐 계획도 있고, 뭐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한다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임직원한테 잘하는 거예요. 임직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드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일은 임직원이 하는 거예요.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대표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임직원한테 잘해줘서 그 팀워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의 역할이지, 무슨 뭐 돈 내고 땡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리후생 같은 것도 좀 더 신경 써.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 3년마다 우리가 한 3개월 가까이 휴가를 줘요. 그리고 보너스는 4개월치를 줘. 해외에 갔다 오라는 거지. 눈치 보지 말고 갔다 와. 그래서 그 알티캐스 시절부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회사까지 퇴사율이 우리는 거의 0%예요. 알티캐스트라 회사는 옛날에 그 설문조사에서 입사하고 싶은 회사 1위였어요. 2위가 어딘지 알아요? 구글이었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티캐스트가 이제 최근에 완전히 맛이 가서 잘 모르는데, 한때는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던 회사고, 나는 알티캐스트가 한 정도 나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꼬였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입사하고 싶은 회사 1위였고, 퇴사율도 2%가 채 안 됐어요. 퇴사도 안 하고, 뭐 회사 씹는 블라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회사 욕이 없어. 우리 회사는 뭐 위아래 간에 수평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별히 뭐 블라인드 그런 데 가도 회사 욕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알티캐스트, 시맥스 모빌리티, 지금 헤론 전부 다 이제 그 경영 이념은 똑같아요. 나는 임직원의 행복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더 나은 복리후생을 고민하고, 회사가 잘 되면 같이 쉬어가기 위해서 계속 고민해요. 하고 난 장사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구멍가게라고 얘기하죠. 그 두 사업하는 기업하고 통상의 구멍가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관리. 이제 막연하죠. 그게 무슨 말이지? 관리? 뭐지? 그게 뭐냐면, 그 기업을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그건 기업이 아니야, 사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경영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1주년, 1개년, 3년, 5년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하도 빨리 지나니까 요즘은 이제 막 주로 분기단을 끊어버려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3개월 단위로 이제 목표 설정을 하면, 그래서 옛날에 뭐 MBO라고 했다가 요즘 뭐 OKR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 OKR이 대세죠. 구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OKR이든 MBO든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전사적인 목표가 있고, 그 밑에 그 전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조직적 그룹이라고 한다면 그룹에 또 목표가 있고, 각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 팀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팀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 팀원별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목표 설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매출 뭐 100억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영업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위해서 올해 그 3개월 동안에 고객을 갖다가 5군데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5군데 정도 확보하게 되면 이게 대충 1년, 3개월 동안에 그러면 이제 1년이면 5, 4, 22, 20군데 하면 대충 매출 100억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5군데를 갖다가 이제 3개월 동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대충 한 2군데는 해야 되잖아요. 자, 2군데를 해야 돼. 근데 해보니까 한 50군데를 만나야 한 군데 정도 된다고 가정해요. 그럼 2군데는 100군데를 만나야 돼요. 팀원이 2명이야. 그럼 2명이서 이제 100군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50군데씩 만나야 되죠.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주에는 몇 명을 만나야 돼요? 한 10몇 명? 10사람 만나야죠. 그럼 팀장은 뭘 하면 돼요? 얘가 10명의 고객을 만나는지 체크하면 되죠. 이게 뭐예요? 관리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실행 방안, 실행 계획. 그 목표를 우리가 뭐 액션 플랜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영업은 고객을 만나야 되고, 개발자들은 개발을 해야 되고, 디자이너들은 뭐 거기에 맞는 뭐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이나 뭐 해야 될 거고, 마케팅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 뭐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실제 그 해야 되는 타스크가 들어있고 오너가 되고 이걸 누가 할 거냐? 맨 마지막으로 듀데이트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누가 언제까지 이게 모여가지고 다 실행을 하면 그게 뭐 그룹별, 팀별, 팀원별 그렇게 다 있으면 그걸 다 실행하면 이제 목표 달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팀원은 뭘 체크하면 돼요? 아까 그 예를 들어 영업팀장은 영업 팀원 1과 2가 일주일에 10명씩 만나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게 바로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목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내가 뭐 그 마윈도 그렇고 옛날에 손정희 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목표가 말도 안 되게 높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지, 웃긴다 그러지. 마윈하고 손정희 씨 그 사람이 그 비전 봐요? 상상을 초월해. 아니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야. 뭐 우주선을 어쩌고저쩌고 다 미치는 거라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보통 이제 그 미션이라는 게 있고 비전이라는 게 있고 경영이라고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큰 회사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건 사명이잖아, 사명.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왜 존재하는 존재 가치를 말하는 거야. 이 회사를 왜 만든 건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CGV 이런 데는 뭐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뭐 세상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입니다. 좀 진짜 큰 비전. 그러니까 미션.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은 뭐야? 이제 보통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 뭐 5년 뒤에 뭐 매출 1,000억 달성했다. 10년 뒤에 해외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뭐 세계에서 그 업계에서 탑티어 안에 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 경영 계획이 들어간 게 비전이라고 해요, 보통. 그 경영 이념 뭐예요? 그 회사의 가치관. 근데 이걸 왜 할까요? 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는 거야? 왜? 미션, 비전, 경영 왜 하는 거지? 되게 올드하고 딱딱한데? 아까 말한 것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CEO하고 말단 직원 간의 어떤 공통의 그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전도 마찬가지야. 비전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이제 뭐 매출 1,000억 있잖아. 그게 모든 직원들 머리에 박히는 거야. 그 1,000억이라는 숫자가 5년 뒤. 그러면 희한해. 그 인간이라고 거기 맞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CEO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오늘 입사한 애도 그걸 아는 거야. 우리 회사는 5년 뒤에 1,000억 해야 돼. 그걸 위해 움직이게 돼 있어. 희한하게. 그래서 그 얼라이먼트가 그런 의미고 경영이념? 자, 아까 내가 그랬어요. 정직하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 회사인데 고객이 돈을 갖다가 10,000원을 냈는데 20,000원을 냈어. 그러면 그 해당 직원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고객한테 연락해서 10,000원을 돌려주겠죠. 왜? 우리 회사는 정직해야 된다는 게 경영 이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직한 게 아니라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좋다는 게 경영 이념이면 안 돌려주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효율이 생기잖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그 직원은
그냥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예를 들어서 안 물어보면 막 이거 어떻게 되지 마 그래가지고 비싼한테 물어보고 이게 바로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텐데 얘는 고민을 안 해. 왜? 우리 회사는 정직하라는 경영이 있습니다. 뭐 정직해? 그럼 돌려주는 게 맞네요. 해가지고 그냥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이게 되게 그냥 효율적인 거야. 뭐 윗사람한테 CEO한테 물어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미션, 비전, 경영을 하는 이유는 그 CEO하고 저 말단지고 중간에 팀장, 팀원, 국장장 포함해서 임원까지 포함해서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가 회사의 사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경영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얼라이먼트 맞아. 이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건 되게 이게 아까 말한 거야. 팀워크잖아 결국. 팀워크 이런 거에서 생긴 거야. 아 이걸 처먹해야지. 우리가 정직해야지. 그래.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죽어라도 뭐 개발했는데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어. 혁신해야지. 되게 힘들어. 견뎌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으쌰으쌰 다 같이 팀워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션, 비전, 경영력을 수립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보면 이제 제가 막 창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뭐 어찌 보면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왜 기업들이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왜 뭐 1개년계, 3개년계, 5개년계 왜 수립하는지 그 액션 플랜을 왜 수립하는지 이제 내가 좀 설명했잖아요. 그래야 그게 기업이에요. 공업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고깃집을 하는데 뭐 영업이익이 1억 났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무 상 없어. 왜냐? 목표가 없었으니까. 목표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 목표가 영업이익이 5억이었으면 1억 났잖아. 못한 거지. 반대로 목표가 5천만 원이었어. 1억 났잖아. 잘한 거지. 그 뭐가 없는 거야. 관리할 게 없어. 목표가 없으니까. 그게 공업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영업자 말고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이 그 실수를 하는 거야. 이제 목표 없이 뭐만 그냥 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실행 방어도 안 하고 모든 일도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야 이제 말 그대로 회사다운 회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 이거 말고도 뭐 더 있겠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자주비하게 얘기할 건 되게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경영을 뭐 30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니까 오늘 그 정도에서 생각합니다. 혹시나 네. 선배님께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업 같은 거 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지켜왔던 일상적인 루틴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아까 했잖아요. 중간에 다운이 있잖아. 그럼 다운을 나도 버텨잖아. 그러면 임직원들도 뭐 팀워크로 버틴다. 지금 나 자신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괴로울 때마다 이제 그거를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즘 사업은 그 얘기 많이 하죠. 쇼펜하고 뭐 인생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쇼펜하고 책을 나도 읽어봤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면 너무 맞아.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라.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나는 현재에 집중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방법은 뭐 그냥 진짜 움직여도 되고 단순히 움직여도 되고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끊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생각이 모든 고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뭐 루틴이라고 하기보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는 어떤 뭐 행위들 운동 그 다음에 산책 계속 걸어 움직여야 돼. 그럼 이제 생각이 줄어. 그 다음에 뭐야? 생각을 끊는 걸 해야 되죠. 생각을 끊는 거는 움직이면 생각이 끊겨. 근데 모든 게 결국 걱정이 생각이 만드는 거거든. 이제 많은 코스텍 후배들이 보고 있을 텐데 네.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속된 말로 또라이처럼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아까 했지만 나보다 더 그 사업가로서 나쁠 수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돈 없어, 아이템 없어, 인력 없어, 알릴 거 어떡했어. 이거부터 더 나쁠 수 있어. 근데 지금 나는 뭐 상장 한번 했고 또 한 번 2년 안에 상장할 거고 지금은 뭐 잘 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 그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꿈을 높이 가지시고
그럼 겁내지 말아요. 그냥 미래를 부여하면 안 돼. 사라져.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라지니까 너무 겁내지 마라. 나 얼마나 극단적인 케이스도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 하대 옛날에 뭐 김국진이가 뭐 저기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 할 때 무서워하지 말아요. 차라리 이게 안전바가 있다고. 안전바 있으니까 당신은 못 느끼지만 안전바 있으니까 그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걸 얘기한 거랑 되게 동감해요. 그래서 되게 막 이놈 걱정이 문제야. 너무 미래에 대해서 이게 되겠어.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요. 예를 들어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해. 그리고 이왕이면 사업하면 빨리 해. 나처럼 나같이 바보같이 무슨 뭐 정말 바보잖아. 뭐 저기 결혼하자마자 11월 달에 한 달 만에 사업한 이유가 정말 20대 때 하고 싶어서 한 것뿐이야. 정말 바보같이 사업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뭐 리더십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요. 진짜 뭐 사업이든 뭐 고시공부를 하든 너무 겁내지 말고 저는 어떻게 하나 그러지 하지 마. 뭐 사업, 고시, 뭐가 그 손정이나 마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낮은 목표지. 그러니까 목표 높게서 그러니까 높게서 가지고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봐. 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저기 그런 말 해. 스티브 잡스가 골프 쳤으면 타이거 우즈처럼 한 80개 우승했을 거고 타이거 우즈가 IT를 했으면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거라고. 그게 뭘 의미하지 않아요? 그 두 사람 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노력형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그 뭐 10분짜리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이폰 발표할 때 잘 봐보면 안 봐. 화면을 말하는 거 싱크가 딱딱 맞아. 그 스크립트가 몇 명인 줄 알아? 200명이야. 그 10분짜리 뭐 20분짜리가 그거를 하루에 8시간씩 2달인가 연습하는데 나 책에서 읽는 거 놀랍죠?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뭐 흑인이고 체격이 좋아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잘 아니야. 후배들도 깜짝 놀란 게 타이거 우즈가 하루에 연습하는 양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알려져가지고 그 타이거 우즈 그 연습이 하나의 그 기준이 됐어요. 그 정도로 타이거 우즈가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천재인들. 나 천재 아닌데? 하루에 15시간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천재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높이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그냥 미친 듯이 아니면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안 될 게 없어요. 타이거 우즈처럼 뭐 저기 프로골퍼 전 세계 1등할 수도 있고 스티브 잡스처럼 스마트폰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다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표 높게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